안녕하세요. 싱알못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 종목의 신고가 돌파라는 전략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신규 상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매일 그 거래소와 코스닥의 심사를 거쳐서 상장 종목들이 신규로 계속해서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때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을 등록시키는 절차를 IP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IPO 절차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IPO 관련된 주식들을 어떻게 싱 API의 TR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지도 같이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해당 TR은 여기 이렇게 1403이라고 하는 신규 상장 종목 조회라고 하는 TR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테이블, 이거를 이제 IPO 테이블이라고 제가 부를 건데, 이 IPO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뭘 누르면 이 IPO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것은 검색 테이블이에요. 그죠? 서치 테이블. 이 상장 신고라고 하는 종목 검색 식이 있는데 이 식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이 식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필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 2차 필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 종목 검색식에서 종목 검색식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2차 필터를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yes, no를 표시할 거고, yes인 경우에는 종가의 매수를 하게 됩니다. 가운데 거는 이게 스윙 전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오늘 종가에 사게 되면 내일부터는 매수매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매수매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 물타기를 한다든가, 뭐 TS를 감시하고 최종 매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 따라서 잔고를 가지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걸 잔고 테이블, 잔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표시가 됩니다. 먼저 잔고 버튼부터 눌러볼게요. 잔고 버튼 누르면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종목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 걸려진 선택된 그런 종목들이 여기 표시가 되겠죠. 이 종목 검색 식에 의해서 좀 이따 HTS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IPO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그 말씀드린 T1403이라는 TR을 통해서 타이머가 돌면서 연속 조회 방식으로 조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2019년 11월 이후서부터 오늘까지 신규 상장된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고, 옆에 공모가도 표시를 해줘요. 공모가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날의 시초가 대비 종가의 등락률도 표시해줍니다. 그래서 첫날 거래가 양봉이었는지 음봉이었는지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차 필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역시 이 종목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타이머가 돌면서 이 2차 필터 관련된 조건들을 필터를 해서 최종 결과를 표시해주게 되고, yes이면 종가에 매수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최근 3개월 이내에 신규 상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내일 5%에서 15% 정도가 오르게 되면 이것은 신고가 돌파야. 그죠? 그 다음에 최근 5입평이 4연속 상승 추세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장 후 최소 1개월은 경과해야 돼. 따라서 한 달 전에 3개월 전에 신규 상장됐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신규 상장됐다 하더라도 그게 한 달 전이면 그건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봉이 음봉일 경우에 저가 기준으로 공모가의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첫 봉이 음봉일 경우에 첫 봉 거래량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양봉 거래량이 오늘까지 최소 한 번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종가가 신고가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신고가면 내일도 당연히 무조건 걸릴 거 아니에요. 이 조건에는 무조건 만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피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매수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거보다 먼저 IPO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IPO 절차를 오늘 또 제가 이렇게 구글링으로 찾아놨는데,
치킨 요정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블로그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같이 살펴보면 먼저 상장 후에 이건 종가 결정 방법이고 공모가의 결정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모가는 먼저 IPO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어떻게? 증권사의 주가 분석 및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모를 하셨으면, 이 신주에 대한 공모를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죠. 왜냐면 공모가 자체가 높을수록 여러분들은 뭐예요? 공모가 자체가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비싸니까. 근데 아니면 이거 괜찮겠네? 라고 해서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되고 나면은 상장 첫날에 시초가가 결정이 돼야 돼요. 가서 보겠습니다. 시초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IPO를 통해서 결정된 이 6,600원의 시초가 기준으로, 공모가 기준으로 공모가의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0%까지 이 범위 내에서 시초가가 결정이 됩니다. 언제? 장전 동시호가에서 막 치고받으면서 이 안에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종가가 이제 거래가 되겠죠. 거래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래는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거래랑 동일해요. 만약에 이게 시초가였다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이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하한가와 상한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가가 결정이 되면 그날의 등락률이 나오게 되고 그 등락률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T1403이라고 하는 TR을 통해서 싱 API로부터 읽어올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HTS로 점핑을 하셔. 자, 오늘도 먼저 이 상장 신고라고 하는 그 종목 검색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조건, 현재부터 3개월 이내에 상장된 종목들을 다 긁어와라. 자, 그 중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5%에서 15%를 오르게 되면 내일 걔는 무조건 신고가야. 그 조건이 만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등락률에 제한을 걸 수가 있죠. 오늘 오른 종목들만 거래할 거야. 설사 이 조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렸으면 거래하지 않을 거야. 혹은 뭐 마이너스 몇 %까지 리미테이션을 걸 거야.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죠.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이 마지막은 단순 5이평선이 상승 추세를 최소 연속적으로 4회 이상 유지해야 된다. 자,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모두 만족했을 때 오늘자 기준으로 여기는 5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왜 5월 7일 맞춰놨는지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이거를 오늘자 기준으로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나오죠. 그래서 JNTC를 띄워놨는데 이런 식으로 3월 4일 날 상장을 해서 1,200원의 시초가가 결정된 다음에 종가는 1,350원으로 소폭 상승했어요.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더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걸 보니까 얘 공모가 한번 살펴볼게요. 공모가가 JNTC 공모가가 11,000원. 11,000원인데 4,820원이면 저가가 4,820원이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죠? 첫봉이 음봉시라는 걸 일단 무시하시고 저가 기준으로 공모가 아래로 5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는 거예요. 요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탈락일 것 같지만 조건을 음봉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양봉일 경우에는 보지 않습니다. 자, 양봉일 경우에는 이 첫날 이 거래량이 그냥 다 플러스 거래량이에요. 가격을 말아 올린 거래량이란 말이죠. 이 상장 종목들을 나중에 쭉 살펴볼 텐데 살펴보시면 상장 일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첫날 양봉이라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이것에 대한 그 하락의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첫날이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양봉일 경우에는 조건을 많이 안 보지만 음봉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도록 그렇게 조건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양봉인데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조건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이 조건을 달았죠. 이미 V자 반등을 했다라는 조건은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리 중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V자 반등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전 고점 근처까지.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거를 조건 중에 여기 왜 이게 지금 2차 필터를 했을 때 N이라고 나왔냐면 모든 건 다 만족해요. 다 만족하는데 왜냐면 양봉이니까 이거 안 보고 이거 안 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종가가 신고가가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을 위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종가가 신고가죠. 근데 어제 기준으로 볼게요. 어제는 11850 어제 기준으로 종가가 11800인데 두 번째 날 고가가 역사적인 고가 11850을 찍었어요. 따라서 합격이죠. 그러니까 5월 7일 날 검색을 다시 해보면 5월 7일 날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5월 7일 날 걸렸으면 종가의 매수가 됐을 것이고 오늘 어느 정도 이익을 받겠죠. 그죠? 네, 이런 식의 절차입니다. 그럼 이거 과거로 흘러가서 그동안 어떤 종목들이 걸렸는지를 제가 미리 발췌를 해놨습니다. 여기 시트2에 발췌를 해놨어요. 1월 2일 날은 4 종목이 걸렸고 6일 7일, 그러니까 첫 출현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 첫 출현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중간에 여러 번 중복해서 나와요. 중간에 여러 번 중복해서 나온다. 이 종목 검색 있죠? 요거 종목 검색 상장 신고라고 하는 종목 검색을 과거로 가면서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총 토탈 17종목이 걸렸고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매수 매도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성공을 한 경우, 손절하지 않고 익절을 한 경우, 그게 총 12종목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회색으로 처리한, 그레이 처리한 요 부분들은 이제 뭔가 탈락을 한 거예요. 여기가 노가 나와버린 거죠. 2차 필터의 결과가 노가 나왔기 때문에 탈락, 안 산 거. 네, 그리고 나서 요 파란색은 뭐 본전.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진행은 됐는데 그렇게 많은 수익은 보지 못했다. 뭐 그런 경우죠.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확률이죠. 최근 지금 4개월 동안, 최근 4개월 동안의 결과를 냈더니 꽤 괜찮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던 전략들을 어느 정도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백테스팅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약간의 수작업을 동반해서 과거 3, 4개월 정도는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쓸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 보면 JNTC가 아까 네가 중복을 인정 안 한다고 했는데 JNTC는 4월 13일에도 사고 5월 7일에도 샀네?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왜냐면 오늘 걸리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리는 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JNTC를 5월 7일날 다시 샀다라는 가정을 하고 2차 필터를 그러니까 5월 7일 기준으로 했으면 여기가 Y가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걸 보여드리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소스 이외에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차 필터 기준에서 요 부분 있죠? 지나간 애들, 요거 지나간 애들을 제가 위시 아이텍까지 여기까지 옮겨 놓을게요. 여기다가 옮겨 놓고 JNTC가 중복이 되니까 이거를 X 위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2차 필터를 누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걸렸다라고. 오늘 필터 기준으로 했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걸렸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봤더니 타이머가 돌면서, 그죠? 타이머가 돌면서 하나씩 2차 필터를 한 거예요. 2차 필터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서울 바이오시스라는 애랑 레몬, 그 다음에 서남, 요 세 경우만 매수를 하게 됐겠네요. 그 중에서 레몬 한번 살펴볼까요? 레몬. 자, 레몬을 한번 살펴보면, 레몬이 없으면, 여기서 레몬을 제가 쳐보겠습니다. 레몬을 살펴보면, 닫기. 이 레몬은 그러면은 언제쯤 걸렸을까요? 레몬이 언제쯤 걸렸을까요? 2월 28일 이후니까, 레몬이 언제 걸렸냐면, 여기다 제가 놨었죠? 레몬이 4월 6일 날 걸렸네요. 그죠? 4월 6일 날 보면 여기 4월 6일 다음날 상한가. 제가 왜 이것만 딱 집어서 보여드렸는지 아시겠죠? 예. 이게 가장 결과가 좋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자, 이제 소스를 봐야 되겠죠? 소스로 가서 보면, 자, 소스에서
뭐부터 볼까요? 소스에서 뭘 보냐면 론 레저베이션, 오늘도 이제 예약 함수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약 함수로 가서 온 리저브 타임아웃 여기서 자 오늘은 앞에 쪽은 뭐 동일하고 15시 28분서부터 볼게요. 15시 28분에 IP 업데이트를 합니다. 뭘 눌러요 그러면? 이 버튼을 그냥 누르는 거예요. 이 버튼을. 그죠? 이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1분 있다가 2차 필터 버튼을 누르네요. 예, 2차 필터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NY를 표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초 전에 장마감 2초 전에 모든 종목에 대한 시장가 매수를 던지는데 Y인 것만 필터해서 물량을 계산한 다음에 시장가로 전부 다 던져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버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요걸 클릭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IPO 테이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IPO 테이블을 먼저 클리어를 해주고 N6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N6 요거 연속 조회 방식을 연속 조회를 0으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1430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가 돌죠. 1.5초마다 한 번씩 요 콜백이 불려지게 되고 걔가 1430을 불러주네요. 그럼 여기로 오면 여기에서 연속 조회 시 인덱스를 IDX에 넣어주게 되고 아까 말한 2019년 11월을 여기다 넣어주게 되죠.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종료 날짜는 오늘 날짜를 이런 식으로 포매팅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맞춰줍니다. 스트링 맞춰가지고 리퀘스트를 해주는데 이거를 true로 해서 연속 조회를 해야 되겠죠. 네, 연속 조회를 하고 나면 이제 응답이 올 거예요. 응답이 오면 만약에 20개가 안 돼.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에 20개씩 가지고 와요. 요 인덱스가 있죠. 요 인덱스가 한 번에 20개씩 가지고 옵니다. 네. 요 한 번에 20개씩 가지고 와서 20개가 안 되면 끝났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어떻게 타이머를 종료하는 데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K 여기에서 이 종목 코드 있죠? 네, 이 종목 코드를 읽어오는데 종목 코드가 비어있는 테이블에 인덱스를 저장을 해놔요. 거기서부터 애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루프를 읽어온 것들을 전부 다 루프를 돌면서 값들을 어레이 데이터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3번 IDX2의 3번이 뭐냐면 공모가죠. 공모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목 코드의 끝자리가 0이어야 된다. 0이 아니면은 뭐 우선주 이런 것들이 0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 이름에 스펙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인수 목적회사라고 해서 스펙이 들어가는 회사들은 다 제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들을 다 제끼면 거기서의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죠. 네,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켜줘서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실제 개수 20개 중에 실제로는 몇 개인지를 카운트를 하고 나와서 n로우서부터 거기까지 실제 개수까지를 어레이 데이터로 한꺼번에 여기에 쫙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번 인덱스를 N6에 넣어주고 그러면 그게 다음번 인풋으로 들어가서 연속 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필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땐 또 뭘 하느냐 2차 필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데이 프라이스라는 타이머를 돌려주게 되죠. 그 다음 P6에다 9로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현재행 왜냐면 하나씩 타이머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요 행수를 하나씩 증가시켜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콜백이 역시 불리게 되면 여기 마찬가지로 1.5초입니다. 콜백이 불려지게 되면 다 끝났을 경우에는 타이머를 중단시켜주고 아니면은 이거 기억나시죠? 과거 주가 조회. 네, 과거 주가 조회를 할 때 리퀘스트를 할 때 70봉 정도만 가지고 와요. 70봉 정도면은 3개월을 커버하니까 3개월치 데이터만 가지고 오자. 자, 3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야? 받아요. 받아서 이번에는 0이 최신이므로 역순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n 카운트서부터 0까지 역순으로 가요. 역순으로 가면서 시고 저종 거래량 가지고 와서 자, 막봉을 제외하고 0이니까 막봉을 제외하고 고가를 계속해서 체인지 해줘요. 그래서 가장 고가를 여기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첫봉일 경우에 첫봉의 거래량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종목의 공모가 이 IPO 테이블 그러니까 이쪽 IPO 테이블 여기를 뒤지는 거잖아요. 여기를 뒤져가지고 종목 코드를 찾아서 공모가랑
등락률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공모가랑 등락률을. 그래서 이 등락률과 공모가를 업데이트해서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자, 이건 뭐예요? 막봉일 경우에는, 야, 이거는 뭐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저장을 해줄게요. 막봉일 경우에는 그날의 종가가 최고가가 아니어야 하고, 그죠? 최고가이면 페일이 되는 거니까, 페일을 추루로 하는 거니까 최고가가 아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음봉 시에는, 그죠? 첫 번째 봉이 음봉 시에는 이 카운트 볼륨이라고 하는 거, 즉 해당 거래량, 첫 봉의 해당 거래량 대비 3분의 1 거래량 이상인 양봉이 있을 경우마다 한 번씩 카운트를 증가시켜 줄 거거든요. 이건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도 페일이다는 얘기지. 자, 그러지 않고 모든 봉에서 체크해야 될 것은 음봉에만 체크를 할 거야. 음봉에만 체크하는데 양봉이면서 3분의 1 거래량을 넘게 되면, 첫날 거래량의 3분의 1 이상 거래량이 있으면 카운트를 증가시켜라. 그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저가 기준으로 가격이 3분의 1, 50%, 3분의 1이 아니라 이제 2분의 1이죠? 50% 아래를 깬 적이 있으면 역시 페일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폴을 당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개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읽어드린 카운트가 20개가 안 돼요. 그건 뭐야? 최소 한 달은 지나야 된다는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거나 최종적으로 요 페일이 true인 애들은 no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yes라고 표시한 다음에 하나 증가시킨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yes로 되어 있는 것이 장 끝나기 2초 전에 전부 다 시장가로 매수가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에 대한 전략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도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가지고 어떤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한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그 예시를 오늘 들어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주식의 신고가 여러분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